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행보 지금 보니까 1대3 구도로 계속 굳어지는 것 같아요. 네. 저는 보고 놀란 게 배신의 정치 이 단어가 좀 등장해가지고 정말 세게 붙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한동훈 대 나머지 후보 나경원, 네. 원희룡, 윤상현 후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. 것 같아요. 그냥 네. 밖에서 볼 때는 그냥 꿀잼 느낌도 나고 팝콘각 이런 거. 재밌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네, 네. 예.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,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대통령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정말 도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을 강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자신의 힘들만으로는 이 대표가 될 수 없는 세 분께서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의 힘을 빌어서 본인이 한번 대표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.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내가 멋있게 대립각을 딱 세우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딱 나왔는데, 지금 나와서 보니까 상대 세 분의 후보가 똘똘 뭉쳐서 자기를 심하게 견제를 하고 마치 본인이 대표가 되면 나라를 말아먹을 것처럼 당정 관계 다 깨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. 살짝 겁이 나서 여기에서 네. 그런 말, 이태원 조작설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저쪽으로 가는 뒤늦게 구애를 살짝 한번 해보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예. 네 명의 주자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그 재밌는 팁이 있는데, 팁. 예,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, 국민의힘의 큰 당내 선거를 한번 보세요. 당신과 민심이 항상 불일치했습니다. 이준석 대표 될 때. 이준석 대표 될 때도 그렇고요.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될 때도 민심은 홍준표였고 당심은 윤석열이었습니다. 맞아요. 예. 네, 기억납니다.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후보 때 민심은 유승민이었는데 당심은 김은혜였어요. 그것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. 그러니까 민심은 거의 6대4 정도로 네. 유승민이 앞섰다면 당심은 7대3 정도로 김은혜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 돼서 뒤엎어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를 가지고 자꾸 한동훈 뭐 어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엄청 다를 것이다.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요. 우선 8대2. 8대2. 20%가 여론조사잖아요. 네,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실제 찍는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될 거예요. 제가 보기엔 책임 당원이라 한 80만 정도 될 건데 이 80만의 거의 한 40%에서 42% 정도가 영남에 있습니다. 그래서 비중이 훨씬 그쪽이 크고요. 이런 걸 보면 민심과 당심이 지금까지 쭉 일치해 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번 선거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자꾸 한동훈이 우세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표를 까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.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설령 1등을 한동훈이 하더라도 과반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후보가 뭐 4명이나 나와 있으니까. 예, 그러기도 하고 쉽지 이제 않다. 결국은 결선을 가게 되겠죠. 결선을 가게 되면 뒤집힐 가능성이 크겠죠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을 더 집권해야 됩니다.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보수층 당원들이 많을 거예요. 박근혜 트라우마라고 보시면. 그런 게 강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이제 결선 투표 갔을 때 3위 후보가 1위 후보랑 같이 붙을 가능성은 없을까요? 여기 뭐 민주당이 아니니까. 아마 뭐 이제 나경원, 원희룡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던데 결선 가면 어떻게든 한동훈 위원장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 이렇게 쓰더라고요. 진짜 원희룡 후보나 윤상현 후보 배신 뭐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던데 유승민 의원 뭐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배신자 이제 프레임을 못 벗어나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가져다 쓰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. 이게 근데 당원들한테 그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.
많이 남아 있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네. 사실은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아니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려면 그때 대립각을 세워서 총선을 좀 의석수를 많이 얻든지요. 그때는 폴더 인사하고 그런데.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쳐놓은 울타리에 한 걸음도 밖으로 못 나오고 김건희 특검 얘기는 뭐 얘기도 못 하고 네. 이러면서 그냥 결국은 실패했잖아요. 실패했는데 네. 본인이 다시 나온 이유가 실패 이후 2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변화가 없더라. 그래서 나라도 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명분이 되냐고요. 아, 예? 그렇네요. 근데 어대한이라는 걸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여론조사 추이도 앞서가는 네. 걸로 나오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면 달라질 것이다. 또 지금 많이 남았어요. 전당대회까지. 지금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. 근데 저는 네. 이제 나머지 세 분의 연대가 결국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심에 기대어서 가는 연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,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. 이 구도는 계속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아. 하고요. 네, 지금 또 뭐 이태원 조작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질 게 또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변수는 있는 게 네. 이게 이제 저는 그 1차 투표까지는 일단 그 뭐 단일화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한번 당 대표를 나왔다가 연판장 때문에 한번 이렇게 완주를 못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연대를 한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고 1차 투표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중간에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열린다든지 아니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이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좀 힘들이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네. 모르겠다. 네,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변수들이 있다. 개혁신당에서는 누가 되길 바라나요? 누가 되길 바랄 사람은 없습니다. 누가 되든 상관없다. 이 기족에서 유지하고 계십니다.